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3일 도쿄에서 119명, 카나가와 17명, 사이타마 26명, 치바 17명, 오사카 1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2,25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22,96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 명의 사망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키나와에서 신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 기지에서는 감염자가 추가로 32명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1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11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8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119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23명, 가정 내 감염이 13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7명, 직장 내 감염이 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8,04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5일 만에 2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신주쿠의 극장에서 열린 공연으로 출연자, 스텝, 관객을 포함해 현재까지 25명의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서 도쿄는 보건소의 조사에서 출연자와 스텝이 50명 정도, 관객이 800명 정도의 총 약 850명이 밀접 접촉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보건소는 전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연의 주최자와 극장 측은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연 전후 또는 휴식 중 환기를 하였으며 맨 앞줄의 관객에게는 페이스 실드를 나눠주는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는 조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재발 방지책 제출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홋카이도의 강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최근 감염자의 증가 추세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반론하였습니다. 코이케 씨는 13일 취재에서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예정하는 고투 캠페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도외로 이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나누냐며 이것은 국가의 문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도쿄에 감염자가 많은 것은 거꾸로 말하면 검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도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의 증가에 대해서 감염 상황에 따라서는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정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휴업 요청을 지자체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현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 때처럼 폭넓은 업종에 휴업 요청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휴업 요청을 실시한 경우 종업원과 이용객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숨어서 영업하는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한다면 당연히 생활권과 경제권도 보면서 수도권 전체로 할 것인지 도쿄 전체에서 할 것인지는 지역 사정을 포함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주중에 개최 예정인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에서 전문가를 통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감염 방지 대책과 경제 사회 활동의 양립의 도모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22일부터 시작되는 고투 캠페인 여행 사업에 대해서 밀폐, 밀집, 밀접의 산미를 피하고 조심해서 활용하길 바란다. 감염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히 실시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예정대로의 진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큐슈를 덮쳐 강해 범람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명 및 인프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쿠마모토현의 쿠마무라에서는 특별노인 요양시설 14명의 사망을 포함하여 24명, 히토요시시에서 19명, 아시키타마치에서 10명 등 현재까지 총 64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3일 기준 9명으로 경찰과 자위대가 소재 파악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으며 오오이타현에서는 1명의 사망과 5명의 실종, 카고시마현에서는 1명 실종, 나가사키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에 큐슈 지방 외에도 토야마현에서 1명의 실종이,
에이메현에서 2명, 시즈오카현에서 1명, 나가노현에서 1명의 사망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비 피해로 사망자는 72명, 실종이 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도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큐슈 북부에서 심한 비가 내리고 있고 14일에도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심한 비가 내려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13일 오후 강해 범람으로 침수가 발생한 쿠마모토현의 히토요시시를 찾아 시내에서 가장 많은 피난자가 수용된 시설을 시찰하고 코로나19 감염 대책 등을 확인 및 이재민에게 말을 걸어 격려하였습니다. 재해지 시찰 후 총리관저에서 정부비상재해대책본부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감염증 대책을 확실히 하기 위한 푸시형 지원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대응하길 바라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일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 확보 및 폐기물, 토사 처리, 사업 재개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한다라며 올해 예산의 예비비 등 4천억 엔이 넘는 재원을 활용하여 이재민의 생활이나 생업의 재건을 위한 대책을 패키지로 이달 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채무 초과에 빠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 파산 절차가 개시되지 않게 하는 등 이재민들에게 행정상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비상재해 지정을 14일 가기 결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인 삼중수소 등을 포함한 물의 처분 방법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이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에 계속 쌓이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삼중수소 등을 포함한 물의 처리에 대해 국가의 소위원회는 올해 2월 기준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나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보고서를 정리하여 나라는 최종 결정 전에 지자체 단체나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후쿠시마현 내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로 만들어진 그룹이 국민의 이해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다 등에 대한 방출 반대를 호소하며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의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에서는 후쿠시마현 내의 어업자 등도 참여하여 대략 50여 명이 현수막 등을 손에 들고 각각의 생각을 호소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년 후 여름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설치된 저장 탱크를 가득 채울 오염수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후쿠시마와 도쿄에서 4차례 공청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자치단체는 의견서와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아직 13곳은 해양 및 대기로의 방출을 반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회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7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과 같은 36%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였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가 53%, 지지하는 정당 내각이라서가 17%로 나타났으며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가 40%, 정책에 기대를 갖지 않아서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크게 느낀다가 48%, 어느 정도 느낀다가 42%,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5%,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2%로 90%의 사람들이 감염 확대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감염자 수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따른 긴급사태 재선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해야 한다가 48%, 필요 없다가 34%로 재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프로야구 등 이벤트 제한 완화로 관객 입장 타이밍에 대해서는 23%가 적절하다, 59%가 너무 빨랐다, 8%가 너무 늦었다로 완화에 대한 시점이 이르다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이 밖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져야 한다가 40%, 가지면 안 된다가 42%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가 19%, 내년 전반이 18%, 내년 10월 임기 만료쯤이 50%로 이른 해산 총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2.2%로 지난번 조사에서 0.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입헌민주 4.9%, 국민민주 0.7%, 공명 2.8%, 일본 유신 3%, 공산 2.2% 등이며 무당층은 45.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도쿄는 도내의 호텔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숙박세가 이달부터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내년 9월 말까지 면제됩니다. 숙박세는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도내 호텔이나 여관에 묵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숙박요금에 따른 100에서 200엔의 숙박세의 면제는
당초 이달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하여 도쿄올림픽을 위해 국내외에서 찾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면제기간도 내년 9월 말까지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 따르면 숙박세는 외국인 관광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은 증가가 이어져 2019년도 세수는 약 27억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새벽 일본 상공에서 목격된 화구가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맨션에 낙하한 운석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국립과학박물관이 13일 공표하였습니다. 국립과학박물관의 발표에 따르면 화구가 관측된 것은 7월 2일 오전 2시 32분경으로 폭발음도 들려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아파트에서 돌조각이 발견되어 현지의 박물관에 운석이 아니냐라는 문의가 이어졌고 국립과학박물관이 6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최근 떨어진 운석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운석은 무게 63g과 70g의 두 개의 파편으로 구성되며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 원래는 한 개였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내에서는 53번째의 운석으로 향후 나라시노 운석으로 등록 신청될 예정입니다. 문부과학성은 13일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에 대해 중학교에서는 조건부 허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외부 유식자에 의한 회의에서 승낙을 받아 월 내에 전국의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에는 중학생 스마트폰 이용률이 60%가 넘고 귀가 시간이 늦어 등하교 시 연락수단으로 반입을 허용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금지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내 사용금지 및 등교 시 학교에서 맞는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학교 측과 학부모, 학생들과 합의하며 유해 사이트 필터링 설정 등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도의 필요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